네, 스튜디오에는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요. 같이 한동인 기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대통령도 몰랐다. 전재수 임종석만 거론. 먼저 이 기사의 제목 그리고 내용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 통일교 관련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이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좀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 9일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랑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 만찬 내용 자체가 비공개 사안이라서 공개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네. 저희가 조금 파악이 조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네. 전재수 장관은 일단 현재 내각의 장관이기도 하고 지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중요한 업무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7인회, 친명 7인회 일원인데 네.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끊어내야 한다. 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자 명단을 이게 몰랐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딱 두 사람만 좀 뒤늦게 알았다라는 건데 이미 저번 주 금요일에 한겨레 보도로 이제 통일교 사건이 민주당까지 확장이 됐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이 2명이다, 뭐 15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파악하지 못했고 네. 이게 결국에는 특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 민주당 봐주기 편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성사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에서 핵심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운명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향후 방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동영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전재수 장관도 거론됐고 뭐 일단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로 금품 수수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게 여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도 6월에 있고 하다 보니 결국에 중도 표심이라는 게 중요한데 중도 표심이 지금 통일교와 정치가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 상식적인 판단에선 조금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수수 의혹 명단을 몰랐고 그래서 한동인 기자 말대로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정황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럼 야당이 주장해온 민주당 봐주기, 편파 수사 의혹 이런 것도 좀 설득력을 잃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죠?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을 해서 수사를 하는 객관적인 기관인데 이 기관이 대통령한테 저는 보고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는 좀 뭐 사실관계 문제입니다만 핵심은 진짜 민주당 쪽 인사가 통일교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는가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네. 특검이 아마 이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밝히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착수해서 일정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내용이 공표되게 되면 이 공표로 인해서 사실 무근일 수도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 스스로도 이 특검이 마무리될 때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이첩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예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영호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뭐 그것이 경찰이든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든 그 속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정치 하에서 소위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단체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로비를 추진해 왔다는 건 밝혀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명확해지는 거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좀 저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야당이야
당연히 뭐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물타기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여야 의원들 정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느 한쪽만 봐주기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 말해놓고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가야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동희 기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크로스 신난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대동단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엔 특검에선 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을까요? 뭐 어제 유근영 기자 나와서 이제 오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좀 거의 똑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서에서 언급된 대상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 모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엔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그리고 나경원, 김규환 전 의원이라는 건데 특검의 설명을 좀 보면 이게 편파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5명 정치인이 여야 고루 분포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고 또 단지 통일교 측의 진술만으로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제 특검이 특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적시했는데 이거는 좀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도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볼 것인지 조금 더 지나서 뇌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당장 특검에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이제 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관련자 수사가 조금 진행되면서 좀 윤곽이 잡히면 그때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인 기자,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스케일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9일 만찬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금은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 자체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각 의원들이 무고하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믿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대응한다기보다는 국가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먼저 지켜보겠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일단은 위기의식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주도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좀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이고 국가수사본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팀을 데리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 공소시효 문제도 좀 있다 보니 이제 관련자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한 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종교 해산 되냐 안 되냐 그 센 질문을 던졌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위법하냐 그럼 재산 기속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적으로 통일교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조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정면 돌파하겠다. 불편한 게 있을 때 불편한 걸 피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직진하겠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고 내각인 사람들을 신경 썼다기보다는 통일교 사건을 좀 제대로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만찬회동이 있었던 게 9일인데 그 다음 날 바로 여야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임종성 전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엄정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내각을 고려하거나 이런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난 2일에 종교단체 해산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서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다시 재차 확인을 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해산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관련 부처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사법적인 문제는 이제 뒤로 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하게 의지를 그렇죠. 나타내고 위법 있습니다. 종교단체 해산 얘기했을 뿐만 재산 기소까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강한 네. 워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여야 지위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라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의지로 평가해도 될까요? 예, 뭐 저는 대단히 좀 중대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 내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어느 때보다 도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객관적인 중립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재판과 내란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작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야 간에 정쟁화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란 문제가 쑥 가라앉아 버리는 효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랬을 때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저는 방향과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엄정한 중립성들을 지킬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좀 더 선제적인 수사 또는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대국민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통일교의 집단적인 로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정치를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970년대 말,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낙태를 허용하게 되니까 정치 세력화 되면서 구구 정치의 토양을 만들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전직 총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 자체는 단순한 사건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매우 극우가 창궐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중대하게 봤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막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내란 문제와 반헌법적인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종교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좀 돌파해낼 수 있는 어쩌면 이 사건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좀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로 김종욱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봤을 때 처음에 해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주일 만에 바로 그 위법 종교단체 해산도 얘기하고 재산 귀속도 얘기하고 결국엔 이게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 나가는 게 통일교에서 워터게이트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 부분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도 또 보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종교단체 해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 속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법률적인 기초 위에서 해산할 수 있는 점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매번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확 치는 게 아니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좀 확인을 해줄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물어봐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공표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 건 같은 경우 아무런 뭐 논란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밝혀지게 된다면 통일교는 자기의 종교 일치라고 하는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계속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참에 명확하게 그것을 어떤 갈라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특정한 종교단체가 자기의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매번 어떤 정권이 바뀔 때 아니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이참에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국민의힘 대단합니다. 권영세 전 장관 뭐라고 했냐면 권성동과 전지수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묶어서 비난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성동과 전재수가 뭐가 다르냐고요? 네. 권성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서 기소가 돼서 구속됐잖아요. 예. 구속이 됐을 때에는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판사도 판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특검 얘기는 뭐냐면 뭐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적인 명확성들을 확인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B 씨란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들었다. 전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 이거 사건이 아주 단순한 게 권성동 케이스를 그저 가져오면 되긴 해요. 네. 예를 들면 그 통일교회에 있는 비서실장격인 사람, 네. 재정 담당인격인 사람, 이 사람 소환해서 불러가지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재수 전 장관이 이동한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에 진짜 이 사람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야당이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과 전재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권성동은 죄가 없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예를 들면 여기저기 쳐박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권성동이 무죄란 얘기야? 그럼 전재수도 무죄겠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네.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네. 네, 원장님 하시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네. 이번에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뭐 만난 시간, 장소, 당시의 정황까지 이야기하고 태도도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 대응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전 아니니까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동영 장관을 제가 과거에 모셔봤고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그다음에 또 전재수 전 장관도 제 대학교 2년 후배입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저희 봐왔던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의 뭐 예를 들면 자기의 품격, 품성, 그다음에 정치하는 방식들을 좀 알겠는데 일단 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고 하니 그건 제가 볼 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되는 건데 정동영 전 장관 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야기가 다 되잖아요. 내가 한 번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만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누구를 언제 만나서 뭐 그냥 10분 정도 차담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통일교 쪽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제가 알기로는 정동영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금품을 받지 않았던 걸로 좀 얘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금품 받지 않고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뭐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종교인들 만나지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동영 장관이 밝힌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논거들을 윤영호 전 본부장 쪽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이 정도로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희 기자. 통일교가 최소한 여야 정치인을 한 130명 접촉했다. 네. 굉장히 이게 통일교 게이트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향방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정황이라든지 그냥 네. 단순한 증언에 입각해서 사건이 터지고 있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결국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어쨌든 양쪽 다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뭐 누군가 돈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무고하다면 뭐 그 무고한 부분에선 좀 씻어내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